안녕하세요. 프리뷰의 N팀장입니다. 11월 15일 NBA 리뷰와 11월 16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자체적으로 미팅이 좀 길어지면서 방송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 최근 저희가 드리는 팁이 운이 안 따르네요. 뭐 저희가 오늘 나름 저희가 추천해 준 경기가 이제 디트로이트와 토론토의 언더 경기를 드렸는데 이 경기 저희가 분석이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분석이 맞았어요. 디트로이트와 토론토의 경기가 언더가 나는 경기가 맞습니다. 언더가 나는 경기가 맞는데 오늘 이 디트로이트와 토론토의 경기에서 자유투가 75개가 나왔어요. 자유투가 75개가 나왔어요. 양팀 합해서. 양팀 226점을 냈는데 75개의 자유투가 나왔다라는 게 좀 이게 저희가 스탯 정리하면서 스탯 정리하면서 자유투 75개 나온 케이스가 이게 많지가 않거든요. 많지가 않은 게 아니라 올 시즌에 자유투 75개 나온 경기가 없었어요. 그런 경기였기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26점으로 뭐 6점 차가 오버가 되면서 오버가 났다라는 점은 분석은 맞았는데 좀 운이 따르지 않았다. 운이 따르지 않았다. 답답하네요. 나 진짜. 또 웃긴 게 디트로이트가 45개 정도의 자유투를 받았고요. 토론토가 30개의 자유투를 받았어요. 근데 토론토가 30개, 28개인가 29개인가 그래요. 자유투 중에 딱 한 개 놓치고 다 넣었어요. 토론토가.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40 몇 개 자유투를 받았는데 78%, 거의 한 80% 정도. 정말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답답했고, 그다음에 두 팀은 정말 공격력 답이 없었거든요. 공격력도 답이 없고 또 수비는 또 나름 열심히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오버가 난 게 좀 죄송합니다. 너희들이 경기를 잘 고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랜도와 샬럿과의 경기는 이제 저희가 벤케로가 출장하면 올랜도의 승리, 벤케로가 출장하지 않으면 패스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어저께 샬럿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벤케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샬럿이 진다? 그럼 9연패거든요. 샬럿 선수들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한 면에서의 어떤 동기부여가 샬럿은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벤케로가 안 나오면 패스를 하라고 저희가 권해드렸는데 샬럿이 승리했고 오클라호마 경기 이 오클라호마 경기도 저희가 어저께 되게 주저했던 경기인데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투백 경기만 아니면 이걸 오클라호마가 충분히 프렌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오클라호마 선수들이 워낙 젊은 선수들이었기에 충분히 백투백을 극복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클라호마는 약팀이 아닙니다. 오클라호마가 상당히 좋은 백코트와 프론트 코트의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 백코트에는 쉐이를 비롯해서 기디, 그 다음에 프론트 코트에는 포그제프스키랑 도트가 상당히 최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클이 약팀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해 두셔야 되고
팀 네임 밸류라는 게 있어요.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지지난 시즌부터,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듀란이 나오면서부터, 듀란이 오클라호마를 떠나면서부터, 어, 하든이랑 듀란이 오클라호마를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향 곡선을 쭉 걷기 시작하고, 오클라호마가 상당히 이제 약팀의 이미지가 많이 강해졌는데, 이 팀 네임 밸류가 있는 한 오클라호마는 계속 플러스 핸디캡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케줄을 봐가면서, 그 다음에 최근 외곽의 슛감을 봐가면서 오클라호마 플러스 핸디캡 승을 보는 게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와 애틀란타, 얘는 되게 경기를 자주 해요. 경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 그 애틀란타의 한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애틀란타는 백코트 수비가 좋은 팀들에게 약합니다. 네. 그게 이제 애틀란타는 0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어떤 팀의 경기력이 좌우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백코트에서 0을 타이트하게 수비해 줄 수 있는 팀들이 있으면 애틀란타가 고전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미러키의 주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러키의 백코트 자원들이 뭐 수비가 썩 좋은 선수들이 없었기에 애틀란타의 0이 혼자 날뛰고 다니는 상황을 방치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애틀란타가 승리했다고 보는데, 다음에 경기는 아마 미러키가 이길 거예요. 예. 그다음에 휴스턴과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뭐 넘어갈게요. 예, 클리퍼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어저께 예상을 뭐라고 했냐면은 두 가지 옵션으로 예상을 했었죠. 예, 두 가지 옵션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한 가지는 제일런 그린의 출장 시 오버, 그 다음에 제일런 그린이 결장 시 클리퍼스 마인승이라고 했는데, 제일런 그린 출장을 했어요. 예, 출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린이 출장을 해서, 이거 오버가 난 경기가 맞죠? 예. 예, 오버가 난 경기가 맞죠. 예. 오버가 난 경기가 맞는데, 일단은 저희가 좀 우려했던 점이 뭐냐면은, 이제 휴스턴의 최근 3점감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 2쿼터에 휴스턴의 3점이 폭발하면은 클리퍼스가 의외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래서 그린이 나오면 오버를 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클리퍼스가 쉽게 승리할 수 있었고, 샌안토니오의 플러스 핸디캡 승을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분석이 좀 아쉬웠다. 예. 너무 샌안을 높게 쳐줬다. 예, 너무 샌안을 포포비치 감독을 너무 높게 쳐줬다. 예. 일단 골든 스테이트는 오늘 조던 풀이 미친 활약을 했죠. 예, 조던 풀이 던지면 다 들어갔습니다. 예, 던지면 다 들어갔고, 사실 저는 이제 골스 경기를 방송을 할 때마다 지난 시즌에서 그 골스의 산하 G리그에서 제레미 린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최근 골스 경기를 보면서 차라리 제레미 린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백코트가 너무 답답하기에. 그리고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린이랑 풀이 같이 G리그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풀은 올리고 린은 올리지 않았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린의 그 플레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제레미 린의 플레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린은 왜 안 올리고 조던 풀만 올렸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팀 입장에선 당연하죠. 예. 제레미 린은 이제 노땅이고,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해야 할 상황이고, 조던 풀은 쌩쌩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을 올렸는데, 왜 그랬는지 이제는 조금 오늘 경기 보고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골든 스테이트가 뭐 홈에서만큼은 항상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샌안토니오는 너무 기대 이하의 경기력, 예, 최악의 경기력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도 정말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회의했어요. 요새 그 한국전력과 우리카드가 당연하게 승리하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카드가 뭐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레오가 안 나오면서, 갑자기 안 나와요. 이런 건 진짜 좀 없었으면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경기하기 전에, 갑자기 빼버리는 건, 무릎이 안 좋다고 갑자기 빼버리는 건, 이건 정말 매너가 아니지 않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NBA처럼 뭐지 GTD를 띄워놓던가. 그래서 일단 우리카드의 승리를 예상을 했었는데 한국전력이 승리했죠. 안드리치가 없으면서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서 우리카드가 패배하였고, 이거 인삼공사 승을 예상을 했거든요. 저희가 인삼공사가 오늘 승리를 했는데, 인삼공사보다는 오버가 조금 더 좋아 보였거든요. 인삼공사 승보다는 오버가 조금 더 좋아 보였는데, GS 칼텍스가 한 세트도 못 달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드리는 팁이 잘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회의를 하고, 다시 일단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저희가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저희가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은, 지난주 여자농구 KB 경기와 썸의 경기였나 그랬을 거예요. 이 경기였나? 하여튼 연장을 가면서 연장을 가면서 오버가 난 경기가 한 경기 있었는데, 그 경기 때문에 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원큐 신지연이 발목을 다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언더를 갔는데 연장이 가고, 그 다음에 오늘 안드리치 안 나오고, 죽었습니다. 일단 내일 경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죠. 내일 경기 5경기 있습니다. 내일은요. 내일 5경기 있는데, 일단 뉴올리언스 경기 먼저 볼게요. 뉴올리언스는요, 지금 자이언이 GTD입니다. 자이언이 GTD고, 그 다음에 멤피스는 데스몬드 벤이 GTD예요. 데스몬드 벤이 GTD인데, 솔직히 지금 데스몬드 벤 같은 경우는 뭐 자모란트가 있기 때문에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그 벤이 빠지는 것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이언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마땅치가 않아요. 발렌슈나스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렌슈나스와 아담스 스타일이 비슷하죠. 오늘 멤피스를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아담스가 스피드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이언이 프론트 코트에서 스피드로 아담스를 압도해야지만 경기를 쉽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자이언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 데스몬드 벤이 오늘 GTD로 아직 결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백코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딜런 브룩스도 있고 자무란토도 있고, 그 다음에 콘차, 이렇게 뭐 좋은 백코트 자원들이 많아요, 멤피스에는요. 그래서 물론 벤이 있으면 20득점을 하는 선수거든요. 20득점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벤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나마 좀 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멤피스의 이러한 어떤 백코트가 저는 뉴올리언스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득점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잉그램이나 맥컬럼, 물론 좋은 백코트 자원이죠. 좋은 백코트 자원인데, 일단 이 둘에 치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조금 걸리고, 멤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분 정도, 25분 정도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4쿼터 경기에서는 백코트에서만큼은 멤피스가 유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최근 5경기 보면은, 최근 5경기 3점 슛에서 두 팀 모두 고전하고 있어요. 예, 멤피스도 3점 슛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뉴올리언스도 3점 슛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오늘 경기는 프론트 코트에서의 우위를 가져가는 팀, 즉 페인트 존 득점이 많은 팀이 더 유리하다. 물론 두 팀 모두 56점 비슷하게 득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이언이 없다면 분명히 프론트 코트 쪽에서의 장점을 뉴올리언스가 살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이언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패스 또는 멤피스 쪽이 더 유리할 거고, 자이언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뉴올리언스가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유타와 뉴욕과의 경기 보겠습니다. 일단 유타가 지금 직전 경기에서 뭐 유타도 지금 외곽이 상당히 지금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체력적으로 지금 스케줄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스케줄이 7일, 그러니까 이때부터 볼게요. 하루 쉬고 경기하고, 하루 쉬고 경기하고, 하루 쉬고 경기하고, 백투백 경기하고, 하루 쉬고 경기하고, 이때 이제야 뭐 한 이틀 정도 쉬고 다시 백투백 경기하고, 상당히 스케줄이 빡빡한 상황이에요. 예, 상당히 스케줄이 빡빡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원정 3연전이었어요. 예,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스케줄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이제 홈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어떤 홈에서만큼은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문데이터방님 프리뷰 다 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경기가 뭐가 가장 좋은지. 그 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외곽이 말을 전혀 안 들어요. 예, 그리고 물론 오클라호마가 최근 공격력이 좋지만 145점을 실점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 다음에 뉴욕이 지난 시즌에 어떠한 그 타이트한 수비력을 가지고 경기를 풀어갔다고 한다면, 이번 시즌은 전혀 그러한 수비에서의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버롤로 하면은 116점 실점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 121점 실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3점 슛도 그렇게 뭐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뉴욕이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력은 좀 가지고는 있네요. 예,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력은 괜찮은 모습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 최근 5경기를 본다면 53점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죠? 예, 53점으로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최근 5경기에 3점 슛률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이고, 게다가 최근 5경기 3점 허용률이 40%나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백코트가 두터운 유타에게는 뉴욕이 오늘 좀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홈에 2연패를 하고 난 다음에서의 어떤 홈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타가 동기부여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뭐 조단 클락슨이나 뭐 콘니,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한 명 더 있는데 조던 클락슨, 콘니, 그 다음에 섹스턴, 비즐리 뭐 이러한 선수들의 어떤 백코트의 뎁스는 뉴욕보다는 확실히 좋다. 예. 물론 닉스가 랜드를 앞세워서 페인트 존에서 충분히 괴롭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 마카넨이 뭐 수비가 솔직히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이 플러스이고 아무리 랜들이 좋은 스코어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닉스가 랜들이 평균 20점을 득점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는 26점인데 수비적인 측면이 좀 안 좋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오늘 좀 적게 넣지 않을까, 득점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일단은 뭐 지금 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젤런 브론슨과 퀴클리 두 명이 지금 볼 핸들러를 하고 있는데 유타의 백코트 수비가 좋기 때문에 프론트 코트로 공이 쉽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유타의 마이너스 4.5 핸디캡 승 이거 예상을 합니다. 다음 세크라멘토와 브루클린과의 경기인데 이 경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어려웠던 분석하기가 좀 어려웠던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최근 어빙이 출장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그 플레이 스타일이 바뀌었죠. 선수비, 무조건 수비해야 된다. 전원 수비, 전원 수비. 듀란 빼고는 다 수비. 그래서 오버롤이 108점인데 최근 5경기 97점, 10점이나 세이브했어요. 실점에서. 그죠? 10점이나 세이브를 했고, 물론 그렇다고 세크라멘토가 뭐 수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세크라멘토도 뭐 이 정도면 최근 선방해주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방해주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는 득점력이 많이 올랐죠. 득점력이 많이 오른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세크라멘토를 칭찬하고 싶은 게 이 골스와의 경기, 이 경기, 레이커스의 경기, 클리블랜드 경기 다 팽팽한 경기였어요. 근데 4쿼터 중반 이후에 뒷심을 챙기면서 세크라멘토가 승리하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세크라멘토가 뭐 폭스나 키건 머레이 같이 어떤 이 젊은 선수들이 지금 중심을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프론트 코트에서 사보니스가 좀 어린 선수들을 잘 다독거려주면서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어린 선수들이 클러치 상황에서 상당히 강한 신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폭스의 어떤 클러치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뛰어나다. 뛰어나다. 듀란트만큼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저는 듀란이 요새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폭스의 폼이 조금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매우 빡빡합니다. 오늘 경기 어제 경기 했구나. 어제 경기 했구나. 그러니까 하루 쉬고 경기하는 거죠. 브루클린 같은 경우. 세크라멘토도 마찬가지로 하루 쉬고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13일과 14일 백투백 경기 한 다음에 하루 쉬고 원정 경기다. 좀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력적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 세크라멘토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세크라멘토가 핸디캡은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경기는 어느 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은 잘 모르겠고, 일단 세크라멘토가 브루클린의 어떤 체력적인 이슈 문제로 인해서 수비가 타이트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브루클린은 듀란트 말고는 최근 5경기 10점 평균 득점을 하는 선수가 단 한 명만 있어요. 한 명만 있어요. 예, 듀란트가 29.8득점 뭐 혼자 하죠. 그 다음에 오닐 말고는 예, 없습니다. 어빙은 지금 뭐 아웃이고, 예. 그만큼 지금 득점력에서의 어떤 빈곤, 예, 빈곤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루클린 오늘 경기 세스커리가 GTD거든요. 예, 세스커리 안 나오면 세크라멘토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세스커리가 나온다면 그런다면 그래도 세크라멘토가 간신히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세크라멘토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너키치가 GTD입니다. 너키치가 GTD인데 너키치가 없으면 포트를 누가 막지? 누가 막긴요? 유뱅스가 막습니다. 유뱅크스가 최근에 경기를 보면은 네, 여기 있죠. 예. 최근에 뭐 5.8점 득점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0.8인데 나쁘지가 않아요. 뭐 이 정도면은 솔직히 뭐 유뱅스에게 우리 크게 무언가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 크게 무언가를 바라는 건 아닌 상황이고, 그 다음에 너키치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 결장을 하고 있죠. 예, 결장을 한 상황에서 유뱅스가 아마도 오늘 경기에서도 너키치가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그렇지만 일단 뭐 포틀이 득점력이 막 좋은 선수도 아니고 프론트 코트에서 키 크다는 점 말고는 딱히 포틀이 뭐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리바운드에서는 확실히 예, 경쟁력을 보이고 있죠.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너키치가 없을 때는 분명히 포틀에게 리바운드에서 밀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유뱅크스의 리바운드 한번 볼까요? 유뱅크스의 리바운드가 평균적으로 오펜스 리바운드 5.6개, 평균 4.2개 잡네요. 예, 평균 4.2개 잡는데 4.2개면 뭐 약간 한두 개 정도 차이 나죠. 예, 너키치랑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예,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포틀 정도면 유뱅크스가 무난하게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러한 프론트 코트에서의 어떠한 문제가 샌안토니오의 약 우세로 본다면 백코트에서의 어떠한 모습은 강우세죠. 예, 여기 포틀랜드가요. 일단 뭐 릴라드가 최근 뭐 워낙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그랜트도 상당히 핫핸드입니다. 예, 그랜트. 릴라드가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출장 시간을 가져갔는데, 그랜트가 상당히 핫핸드를 보여주면서 출장 시간도 조금씩 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최근 5경기 21분을 뛰었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결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결장이 있기 때문에 21분으로 나온 거고, 릴라드는 꾸준하게 35분 이상씩 뛰어주고 있습니다. 예, 35분씩 뛰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몬스, 그 다음에 하트, 예, 이 정도의 그 백코트 자원이라면 지금 샌안토니오의 젊은 백코트 자원들보다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포틀랜드가 핸디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어제 경기 골스한테 큰 점수차로 패했는데 오늘 경기 백투백 원정 경기고, 그 다음에 어떤 팀 분위기도 많이 다운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그렇다 보면은 포틀랜드가 또 홈 경기에서는 나름 예,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고, 샌안토니오는 직전 원정 3연패 중입니다. 예, 3연패 중이고, 그 다음에 모두 핸디를 극복하지 못했죠. 샌안토니오가. 뭐 이런 추세대로라면 샌안토니오의 3점이 갑자기 팡팡 터지지 않는 이상 포틀랜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포틀랜드의 3점 최근 39%,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는 33%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스텝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3점 성공률입니다. 예. 최근 첫
직전 2경기의 3점 성공률과 직전 5경기의 3점 성공률, 그 다음에 최근 누가 3점이 많이 터지고 있나,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그겁니다. 예. 올 시즌 NBA 트렌드는 확실히 3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샌안토니오의 3점 슛감 봤을 때 완전히 꽝이었죠. 20%도 안 되는 3점 성공률 보여주었고, 최근 릴라드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포틀랜드의 슛감이 좋은 상황이기에 저는 포틀랜드의 마이너스 핸디캡 승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 내일 경기부터 좀 더 심기일전해서 좋은 분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의 N팀장이었습니다.